남자 상사일 경우에는 그냥 딱 일에 대해서만 말할 것 같고 왠지 여자 상사분이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 뒷담화 까는 거예요. 맞아. 여자 상사한테는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사람과 풀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성별이 달라. 여자들은 독대해서 혼내는 걸 더 싫어해. 근데 남자들은 공식석상에 하는 걸 싫어해. 직장 동료끼리 남자 여자들끼리는 술 많이 먹지 말아야 돼. 너는 어디 어느 장면에서 방송을 깔고 앉아있냐. 진짜 쩔쩔겠다. 빨리 말을 그래서 여자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네, 아니라 제가 아니, 굉장히 잘못하신 아니 거죠. 남자 애들은 괜찮았어요. 아니, 여직원 집에 갈 때 회식 끝나고 직원 택시를 주세요? 챙겨줘야지. 그럼 언제 특별히 챙겨줘 일찍. 남직원은 아니 그러니까 여자분 남직원은 그러니까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뒤에 계시면 제가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요. 좀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노리는 네. 아, 최초의 여성 게스트. 네, 최초 여성 게스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밤 애청자 풍요일가 김진실입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남녀 간의 가불관계인데 우선 다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 상사일 경우에는 그냥 딱 일에 대해서만 말할 것 같고 이거 못했다 그러면 정말 일만 뭐라고 하시는 거고 딱 오늘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여자 상사분이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뭔가 헤어스타일이 바뀌거나 하면 예. 바뀌셨어요. 이런 것도 좀 말씀 주세요. 패션 쪽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예를 들면 구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조금만 바뀌면 그걸 인사를 안 하면 찍힌대요. 매일 해줘야 된대요. 아, 매일. 바뀌었는데 모른 척 아는 척. 알아봐줘야 된다? 매일 알아봐줘야 된대요. 머리 스타일이 올백으로 바뀌셨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제 위에 이제 그 대리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약간 부장님급이 오시면은 부장님 오늘 뭐 사주실 거예요? 점심 뭐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도토리 전에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러 가요.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저한테 막 그래.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연약한 여자가 이거 들면 되겠냐. 부장님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몰랐죠. 나중에 깨달았죠. 그 여자 상사한테는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뭐죠? 내숭. 내숭. 그 부장님 가시자마자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슬리퍼 끌지 말라고! 군대인 줄 알았어요. 정수기 물통 있죠. 그거를 진짜 남자처럼 유승윤수처럼 들어가지고 그 레슬링 하는 거 있잖아요. 매다 꽂는 거. 진짜. 내숭이 있었구나. 네. 여자 상사.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온 94학번 여자가 3명이나 있었어. 두 번째 직장에. 그래서 이제 입사가 결정되고 들어갔는데 내가 직급이 낮지 않겠어요? 난 수습이니까. 갑자기 이제 첫날 출근을 했는데 3명이 한 여자 한 명이 잠깐 따라오래 김우정 씨. 그래서 나는 뭐 챙겨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따라갔는데 골방에다가 나를 밀어놓고 셋이서 왕따 시키는 건데. 아니 저희 회사는 남녀 이런 거 없고요. 여기 아침에 제일 막내 직원이 설거지를 해야 된대. 그 아침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사무실에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 거기 그 유리잔을 내가 6개월을 닦았어. 왜? 내 밑으로 직원이 안 들어오는 거야. 6개월 동안. 저는 약간 딱 보시다시피 약간 마초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직원들을 한 3명 올려봤어요. 그 재무 쪽에 일하시는 직원이었는데 그 영수증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저는 내가 일해오고 내가 영업 들어가는데 너네한테 왜 정리를 해줘야 되냐. 정리는 너네 일 아니야. 확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마초란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미 넘치는 남자다움을 뜻하기도 하고 남자의 거칠고 힘만 앞세우며 덤비는 단순 무식증 말하기도 합니다. 단무지라고 그러죠.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겪어보실래요? 들켰어. 그랬는데 바로 재무팀장이 왔죠. 여자 대빵 또 머리 후까지. 많이 들어가신 분이 와서 사자왕. 이리 와봐라. 사자왕. 이리 와봐라. 네가 제정신이냐. 슬리퍼 끌고 다니지 마라. 그분이에요. 네. 한참 듣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여직원을 따로 불렀어요. 오늘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소주 한 잔 먹자. 여자 상사한테? 아니, 여자 직원한테, 그 직원한테. 소주 한잔 먹자는데 술이 또 들어가니까 술을 안 먹는 거야. 또 혼냈지, 또 혼냈지. 너는 어디 버르장물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있냐. 진짜 짜증났겠다. 그죠? 빨리 말을 해봐. 그래서 술을 다 먹고 그 여직원이 결국에는 인사 물성이 되고 회사에 사직서를 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심할수록 올렸죠. 수준이 근데 그거는 여자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네, 아니라 제가 아니, 굉장히 잘못하신 아니 거죠. 남자 애들은 괜찮았어요. 아니죠. 남자애들한테도 되게 모욕적일 남자애들은 수 있는 괜찮았어요. 근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알아봤더니 남자와 여자는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다르다. 디퍼런트. 하지만 남자도 그런 상황이면 싫어하긴 한다. 그렇지는 않아. 걔네는 그거는 분명히 걔네 내색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내 생각에는 그냥 여자로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나는 남자로서 그냥 보통의 여자를 대하듯이 직원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근데 그걸 떠나서 요직원 집에 갈 때 회식 끝나고 직원 택시 주세요? 챙겨줘야지. 좀 어째 특별히 챙겨줘. 일찍 남직원은 아니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직원은 여자를 더 챙겨준다니까. 저 여기 약간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남자가 아직까지도 기업 직장 내에서 훨씬 갑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죠?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자가 일단 불리하다는 입장에서 이 남녀간의 직장에서 남녀간의 문제가 시작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공감이 되지.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뭔가 서로 앙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걸 푸는데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술이잖아요. 술이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근데 정말 얘랑 이 사람과 풀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성별이 달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둘이 술을 먹는다. 그거 일단 말아야죠. 응? 술을 만다. 네. 왜냐면 그 취하게 해야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빨리 취하게 하면 말아야죠 술을. 너 이거 들고 있어. 이거 들고 있어. 아니 저는 그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끼리 남자 여자들끼리는 술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아 그건 정말 그렇죠. 한 맥주 한두 잔 이상 먹지 마. 그럼 뭐 해야 돼요? 뭐라 그걸로 일이나, 끝내 그냥. 일이나. 회식은 그걸로 끝내고 차라리 뭐 오페라를 같이 보든. 오페라 비용 대주시나요? 그리고 상사가? 뭐 그렇죠. 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자 친한 후배들이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술이 되게 못 좀 먹는 사람.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죠. 어쩌려고 그러냐.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그 솔루션은 뭐냐면 어차피 술을 마시면 다들 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한쪽의 그런 부분은 여자 스스로만 조심한다고 된다는 아니, 그건 또 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얼마나 배려해 주는 근데 직장은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일반적인 직장은 맞아요. 이게 뭐 없어요. 힘쓰는 일 같은 경우를 빼고는 그런 일 빼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무직이나 이런 데서 뭐 너 따질 게 없잖아. 힘쓰는 일을 힘센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근데 여성분들 중에 힘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꽂아놓는데 그거는 보통 한 저기 우리 나 진짜 그런 분하고 일해보고 싶어. 시골로 따지면 막내 이모 이런 분들 있지. 머리도 또 그 머리예요. 약간 막내 이모. 막내 이모 머리 아시죠? 싸이머리 같은. 그게 뭐야? 싸이머리 같은 분 아시죠? 짧은 셔 같은 이거. 막내 이모. 여기만 높게 올라가고 여기는 커트. 야 셋째나 둘째나 되고 꼭 막내. 막내 이모. 천방지축 아들 낳으려고 낳는데 딸 낳았어. 얘는 건드리지 않는 그 막내 이모. 아 진짜 웃긴다. 야 그쵸 이제 괜찮아. 너 이제 웃겼어. 근데 그러면은 직장 내에서 남녀와 같이 뭐 그 회식 일종으로 뭐 MT를 간다거나 다 같이 할 때 여자라는 이유로 이럴 때 좀 얄밉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일단 뭐 MT 가면 차에다가 술도 몇 박스 실어야 되고 고기 또 무겁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남자 직원들만 주로 나르지 여자 직원들은 솔직히 못 들어. 그게 얄미워요? 뭐안 그거는 뭐 힘센 남자. 같이 먹을 건데? 다 같이 먹을 건데? 힘센 남자들이 드는 게 맞지 싶은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지시하는 여자 거기서. 아니 빨리 날러 이 개미들아. 개미들아 빨리 날러. 일개미들아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여왕개미 같은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막내 이모 있잖아요. 너무 옛날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제 제가 사진 동아리였어요.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전시회를 하는데 그 교내 전시할 때 이젤 같은 거를 리어카에다 다 옮겨야 되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동기들이 남자애들이 중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자들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왠지 그 여자라고 좀
그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도움받기 싫고 오. 어렸을 때 그래서 이상형 그거를 낑낑대면서 다 옮겼단 말이에요. 네. 막 포스터 막 몇백 장 뜯어있는 거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왜요? 아니 지금은 조금만 힘든 척 해도 힘든 척해도 봐봐. 조금 와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좀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좀 남자들한테 뭐라고 할 때 좀 더 자존심 상해하는 거. 아,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남자들한테 그 자존심 건드는 말은 네. 조금 오히려 그런 거 살짝 모르고 나도 모르게 건드렸을 때 삐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같아. 여자도 보면 여자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것 같아. 뭘까요? 그 그게 자존심이. 뭘까요? 그게 여자로서의 마음이겠지. 그 마음.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대가로님께서 여자의 마음을 말씀하시니까 여자 같긴 해요. 내가 브랜드가 그 마음이 뭘까요? 그렇지. 여자로서. 너 나랑 뭐 장난치냐 지금? 회의석상, 공식 회의석상 사람 많은 데서 그 윗사람이 제일 윗사람이 혼냈어. 공식적으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오히려 상처받는 거는 공식 석상에서 했을 때보다 개인 면담이나 이럴 때 그렇죠. 여자들은 그렇죠. 무신격 예, 여자들은 그렇다고. 그래. 남자들은 안 그래. 남자들은 다 있는 자리에서 했을 때 이 가오가 무너진다 이거야. 그런 차이가 좀 제가 있어요. 요즘 저희 30대 초반 수컷 남자들, 수컷 직원들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막 얘들이 이제 수사자무리로 치면, 사자무리로 치면 막 도전하려고 하는 시기거든. 얘들이 이제 공직석상에서 건드리면 도끼를 품는 거야, 막 저희도, 걔들 눈빛 보면 내가 막 가슴이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내 뒷다리 물어 뜯으면 어떡하나. 나 자고 있을 때 물어 뜯으면 어떡하나 말이야. 근데 이런 거지. 여자들은 독대에서 혼내는 걸 더 싫어해. 근데 남자들은 공식석상에 사는 걸 싫어해. 그렇게 싫어하는데 독대에서 1대1로 술을 먹었으니 독대에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척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다가 되게 무심결 던진 한마디에 그게 맞아. 상처가 되는 근데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이거 조금 보면 이제 여자가 좀 더 고등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그게 남자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주는 만큼 남자들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거지. 상상을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심리, 자존심의 심리를 그분이 되게 잘 이용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 막내 이모. 어떻게 왜냐면 솔직히 머리 스타일이 너무 무거워요. 생각나. 근데 이게 그 정수기는요. 정수기는 한 번에 한 통을 안 시켜요. 여러 개를 시키거든요. 앞에 놔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씩 이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면 툭 던지시는 거예요. 아유 남자가 그거 하나씩 아이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여자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특징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관계 중심. 그러니까 누구랑 무슨 대화를 나눴다,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누구랑 친하더라,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저는 이런 약간 거에 굉장히 그런-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느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서의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그 여자의 일상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분이 누구와 나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다음에 와서 어떻게 됐냐고 그렇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날 나 이런 일을 고생했다. 그러면 한 번 더 문자로 그거 괜찮으셨어요. 뭐 오늘 고생하셨을 그렇지. 텐데 이걸 한 번 더. 그리고 생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남자는 좀 지나쳐도 그냥 뭐 지나가는 건데 여자들은 또 한 번 더 챙겨야 맞아요. 되는. 여자들의 그런 관계 중심적인 부분 굉장히 장점으로 말씀을 장점. 해주셨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의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좀 지향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 뒷담화 까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 저도 부분이 한번 있거든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컨설팅을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해서 누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를 좀 여기까지 태워달라.
라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고 우연히도 그 자기 집이 제가 약속 장소 근처여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제 각자 일로 갔어요. 세련됐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게 다 병원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나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 나는 한 달 정도 지난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건 결국에 다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고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자 대하는 게 요즘은 뭐 워낙에 민감한 문제들이 강령이 많잖아요. 내려오고. 예를 들어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그냥 여성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버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희의 피해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 술 관련해서 아, 일이 많잖아요. 네. 뭐 그냥 술 마실 때 뭐 간단한 뭐 스킨십이나 등등을 했는데 회사가 뒤집어진다든지 다음 날. 남자 여자 스킨십 문제도 아니 같은 팀이고 동료고 한 팀이잖아. 그럼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얼싸 안을 수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여자는 너무 건드릴 데가 없어. 잘 얼싸 안 건드릴 데가 없어. 보니까. 그럼 여기 헤드라, 정도? 헤드라. 여기 정도 말고는 건드릴 데가 없어. 여자는. 얼싸한다는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아. 네. 어디까지 허용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느끼기에 사전에 얼마만큼 친밀함이 그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그럼 있는 친밀함 것 있으면 같아요. 얼굴 만져도 되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좀 아니 이건 안 돼요. 얼굴 만지고 이런. 아니 같은 남자끼리도 짜증나지 않아요? 화장 깨지니까. 아니 남자들끼리도 짜증나지 않아요? 뭐가 여기요? 네,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 진짜 머리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직장 상사도 있더라고. 초래자 아니에요? 김지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가 어떤 정도 신뢰가 쌓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그렇지. 좀 하려고 한다라는 건 여자들도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감할 사람에 수밖에 따라 없죠. 진짜 다를 수도 있는데 저도 막 하나도 안 친한데 뭔가 말씀하실 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거든요. 마음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닿는 거는 별로 좀 아.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이거 교육에 있어요. 탁상을 두 번 친다. 아, 그래요? 단호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성희롱 강의도 해요? 네, 성희롱 강의도 있죠. 좀 알려주세요. 탁자를 두 번 치면서. 이런 접근이 있다. 네. 대부분 비디오 영상에 이런 비주얼이 나와요. 머리가 길고 가발이 있고. 머리가 길고 가발이 있고 주로 머리띠로 올백을 하신 분들이 네. 저기 지은니 이러면서 하면 단호하게 두 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여기서 웬만한 90% 이상은 움찔하면서 움찔하죠. 아 내가 터치하면 안 되는 상대구나. 어쨌든 좋은 거 배웠네요. 단호한 어투로 그게 얘기해요. 뭐 하시는 정말로 거죠? 이 성희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좀 맞아. 홍보 대행사? 맞아. 이 대행사에 정말 을려서 사는 여직원들, 맞아. 거긴 또 여자 직원들만 뽑거든요. 언어 폭력도 좀 강하죠. 근데 저 친한 친구도 아예 그 일을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접대를 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간다던가 그냥 노래 부르고 같이 끝낼 수 있는 자리인데 블루스를 치게 한다던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회사가 저기 그 연수원 가서 무슨 고객사 이제 교육을 시켰을 때가 있는데 저희 이제 코치들이 여성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춤추는 친구들이라. 근데 내가 잠깐 다른 일 하고 있는 중에 그 고객사가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 부른 거야. 코치들을. 내가 득달같이 달려갔죠. 근데 이제 고객사도 건드리면 안 되고 고객사를 또 성질나게 할 수는 없고 여직원들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나. 내가 진짜 여자 춤을 추고 나 별짓 다한 거 같아. 근데 여기서 그 갑을 관계에서 적당하게 그 남녀의 그런 이성적 호감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이성적 호감을 상대한테 줌으로써 상대가 협상적으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도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호감이잖아요. 근데 호감을 줄 수 말 그대로 있어요. 남녀가 그 같이 있는 그런 건데 저는 그 특히 갑을 간의 남녀 관계라면 난로와 같은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날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추운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호감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여자분들은 육아를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면 이제 집안일을 이거 원래 남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것보다 어떤 집이든 대부분 다가 이제 육아나 가사일을 여성분들이 직장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직장 생활에 확실히 에너지를 못 쏟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런 오히려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직장에 에너지 쏟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긴 그러니까 한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예외고.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러니까, 보죠. 이 네. 직장에서 음. 저기 가정의 가정의 그 가불로. 가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왜냐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저도 뭐 똑같이 애 키우고 아줌마 대표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청소를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직장 생활에서는 특히 기혼 여성들이 가장 의리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워킹맘들 있죠. 생활이 어떠냐면 진짜.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아내께서 네, 워킹맘이신가요? 워킹맘이죠. 일찍 일어나지 않는데 강제로 깨우는 거죠. 왜냐하면 7시 반쯤에 깨워야 되죠. 자기가 출근 9시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 우는 아이를 다 씻겨가지고 밥도 못 먹이고 자기도 밥도 못 먹고 어린이집에 질질 끌고 가요. 졸고 있는 애를. 그리고 그 생떼 같은 아이를 던져주고 엄마 소리 들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가 너는 뭐 하는데 지금 와서 남들 다 조회하고 화이팅 구호 외칠 때 지금 오냐. 내가 얼마나 성과가 잘 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해서 남들이 커피 마실 때 좀 이야기할 때 메신저 할 때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은 마음이 초조해요. 워킹맘들은. 왜냐면 데려가요. 어린이집 마감 시간이 대부분 5시 반이나 6시예요. 근데 어떤 직장에서 6시까지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뛰어가죠. 그러면 아이는 어린이집 차를 타고 빙빙 돌다가 엄마 기다리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찢어지죠. 그 답은 저희 집에 그런 애가 둘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나이 때도 그렇고 이 얘기로 제가 선배 언니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대기업에 다녀요. 아직 미혼이고. 근데 이제 여자 상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여자 상사가 저녁에 늦게 야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그죠. 좀 미룬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같은 여자니까 남자 직원한테는 오히려 부탁을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너 이것 좀 해줘 라고 그게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상사가 시킨 이 일 때문에 내 업무에 지장이 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아끼던 후배인데 꼭 데리고 오고 싶었어. 근데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나한테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했어? 순간 흔들렸죠. 그리고 결국 못 뽑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나보다 큰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 우리 회사보다. 거기가 훨씬 육아 제도가 좋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복지나 거기는 뭐 몇 개월 쉬어도 육아휴직을 몇 개월 더 줄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야.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는 거죠. 나조차 그러니까 나조차. 같은 결론은- 여자인데도 그래요. 결론은 나한테 뭐냐면 닥칠 일인데.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여성분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가 그냥 어떤 엄마로 기억될 것이냐 말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 근데 그거를 여자한테만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그러니까 남편이랑 잘 되게- 상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못 냈잖아. 그거는 성과 중심적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차라리 그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그리고 애기한테 너무 많이 인생을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직장인으로서 내가 그냥 제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남편 보고 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어떤- 궁금한 거 하나 아, 근데 있는데. 그게 공정하지 않아요. 아니, 저 궁금한 게 하나가 공정하지 있는데 않아요. 회사를 왜 공정하지 운영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육아의 부분에 있어서 여자 혼자서 감당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 와닿진 않지만 만약에 여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들을 하시죠.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결혼한 남자 직원에까지 육아휴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와닿지 않죠. 솔직히. 운영이 안 돼요. 네. 그 정도 가면 운영이 안 솔직히 되고요. 운영이 안 돼. 사실은 제가 왜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어느 개인이나 작은 회사, 특히 중소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신데 국가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식 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 어떻게? 남직원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직원 또는 여직원. 그렇죠. 네. 그만큼 여성분들이 여성분들 중에서도 워킹맘들이 굉장한 의리다. 진짜 의리다. 물론 미혼 여성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진짜로 이 워킹맘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맘 놓고 아이 낳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 같이 남자친구랑도 얘기해 본 적도 있고. 근데 일단 저는 이 일을 하고는 싶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사실 만약에 애를 갖게 되고 애를 키우게 되면 여건이 어쨌든 회사에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회사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 그럼 같아요. 분위기가 조성되죠. 눈치가 보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 아이를 맞아, 낳고 맞아. 나서도 제가 하려면은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워킹맘이 되는 순간 워크가 바뀌는 거지. 잡이 바뀌어.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일을 하고 계시다가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되셨어요. 가정일만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얘가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을 훔친 거예요. 그게 그 일이 정직이가? 네. 정직이가? 근데 그 이름 잘못 줬네.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순수했어요. 왜냐면 그 유치원에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몰래 그런데? 훔쳤는데 이제 엄마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돈 몇 푼 벌자고 애가 잘못되는 부분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게 여자들한테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엄마로서는 포기하고 나만의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사실 좋은 엄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을 포기하고 이 일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 방송 듣는 분들만이라도 워킹맘이 불리해요. 불려줘. 사회생활에서 불리해. 근데 관점을 바꾸면 워킹맘이 세상에 훨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듣는 분들만이라도 그 주변에 워킹맘들이 계시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직접 가서 한마디 건네줬으면 좋겠어.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왜냐면 집에서 애도 키워. 일도 해.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해.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진짜 슈퍼맨이지. 그런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현실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근데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쯤에서 우선 워킹맘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고. 아,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 저는 또 제가 결혼 초기에 썼던 방식인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사 노동을 100이라고 치면 연봉 비율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같으면 가사 일을 반만 하고 우리 와이프가 더 많으면 내가 더 가사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비실은 해야 돼요. 비실은 경쟁하는 거야, 경쟁. 그렇지, 그렇지.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업주부 그렇죠.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렇지, 진짜 많이 일했어요. 뭐 다른 주도 제가 나오고 청소도 진짜? 하고. 예. 처음에는 연봉이 더 낮았어요? 아니 비슷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딱 그만두라고 그랬죠. 사모님, 영어로 만들었어요. 사모님과 동갑이에요? 아, 가사노동 하기 싫어서 와이프 직장을 때려치겠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내 연봉으로 이제 다 살자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아초란? 아니 근데 여자 입장에서 저는 좋아요. 근데 이거 괜찮은 솔루션이다. 연봉이 비슷한데 여자가 훨씬 잘 벌면 예. 남자가 더 가사노동을 많이 해야 많이 해야 된다는 된다는 거잖아. 거죠. 네. 대갈 원우에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불관계란? 새의 좌우의 날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의미죠? 결국은 세상은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 속에서 가불은 없어. 한쪽만으로는 절대 못 살아. 공생해야 된다고 봐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뭐 굳이 가불 관계보다는 새의 좌우의 날개와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예,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생. 상생이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남자든 여자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상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남녀 관계의 값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방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배려인 거고 그 속에서 좀 더 인간관계인 거죠. 배려이다. 가부정에게 남녀관계의 가불관계란? 저는 우정과 진실이다 이렇게 정의. 오. 그러니까 제 이름과 옛날에 놀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우리 둘의 이 관계를 지켜본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상한 소문도 없었고 실제로도 없었고 왜냐면 둘이 되게 이상형이 달라요. 난 처음에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균형을 맞추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회사를 같이 꾸려왔거든. 사실 난 동업자라고 생각하니까 파트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이 차이를 떠나서 이성간 남녀 관계지만 밸런스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의 날개처럼 언제 바람이 세게 불면 좀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지만 잘 맞춰서 우리가 9년 동안 이렇게 왔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김진실 이사랑 8년 일한 시간이 저한테는 제가 부족한 부분 한쪽을 채워준 우정과 네, 진실. 우정과 진실에서 우정과 진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네요. 또 그 안엔 배려가 있었겠죠. 네, 이제 남녀 간의 가불관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결론, 정리유진 없어도 정리 참 잘 된다는 거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진실님 나오셔서 진짜 냉철하면서도 뭔가 좀 재밌고 좀 사회자 MC 못지않은 역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지 마세요. 네. 자리가 좀 위협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지금 3,300명이 그렇게 많이 했어. 넘었어요. 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을밤 저희 주제 이제 소재 고갈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견 안 남겨주시면 저희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는지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자마자 빛나는 그날까지 을밤은 계속됩니다. 제발!